안녕하세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최재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201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는데요. 개인정보 범위를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명시한 기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주체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화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단순 쉽게라는 표현을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도 높아야 한다는 의미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비식별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 식별 요소 제거 조치 시 해당 정보는 비식별 정보로 규정하되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정의 의미도 중요한데요. 비록 비식별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식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보호 조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용정보법에서도 개인 신용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각각의 법률상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을 뿐 법적 해석상의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통일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첫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사망했거나 과거의 인물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개인에 관련 정보여야 합니다. 단체나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그룹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셋째,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떠올릴 때 문서 등의 텍스트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개인이 식별되면 개인정보와 동일한 범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개인이 식별되고 특정되는 정보이어야 개인정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준식별자에 해당할 텐데요.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것도 개인정보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식별 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얻어진 정보 집합물이라고 보면 되며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재식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혹은 최초 비식별 목적에 해당하는 제3자, 즉 이용기관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비식별 정보는 새로운 결합 기술이 나타나거나 결합 가능한 정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 필수적으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목적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재식별하고도
즉시 파기 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 조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식별 조치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1단계 사전 검토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식별된다면 2단계 비식별 조치에서는 비식별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합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하였다면 3단계 적성성 평가 단계에서 비식별 수준을 평가하게 되고요. 적성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적성성 평가단을 통하여 K 익명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집합물로 보고 있고요. 적성성 평가를 통하여 비식별 정보라고 추정이 되면 그 이유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4단계인 즉 사후 관리 단계에서 데이터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안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좀 더 세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기준을 참조하여 판단하되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단계 비식별 조치에서는 정보 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하되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이 가능하고요. 속성자의 경우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지만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비식별 기술을 적용하여 비식별 조치합니다. 이러한 비식별 조치 방법은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는데 각 방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며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 가지로 혼합하여 적용해야 재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명 처리 기법으로만 단독 활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식별 조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적성성 평가를 받습니다. 화면은 적성성 평가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적성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명세, 비식별 조치 현황, 이용기관의 관리 수준 등이 기록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지원기관의 평가단 풀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이때 3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위원회 수를 홀수로 구성하면 의견이 1대1로 대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3명의 경우 내부 비식별 처리자가 1명, 지원기관의 전문가 풀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도 1명은 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다른 1명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되 데이터 이용 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평가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작성한 기초자료와 K-익명성 모델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수준의 적성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평가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고 비식별 조치가 적당하다고 평가받는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이용 또는 제공이 허용됩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는 왼쪽의 부분, 즉 개인정보 처리자인 신청기관의 절차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은 평가단의 업무인데요. 첫 번째, 사전 검토에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식별요소 제거 여부, 기초자료의 충분 여부, 기초자료에 작성된 대로 비식별 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제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에서는 비식별 정보 이용기관의 관리 수준 자료 정보와 접근 예정자 현황, 관련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을 통하여 제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개인정보 보호 수준 분석 등의 세부 평가가 있고요. 세 번째, 제식별 시 영향 분석에서는 데이터 명세, 이용기관의 데이터 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제식별되었을 경우 사회적 혼란 발생 범위, 정보 주체의 손실 등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 평가 기준값 설정에서는 앞서 나열한 자료들, 즉 데이터의 특징, 기초 자료,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실사를 하는 계량 분석에서는 기초 자료로 제출한 K값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여 계량 분석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서는 평가 기준값과 계량 분석 결과값을 비교하여 계량 분석 수치가 평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부적정, 계량 분석 수치가 평가 기준값보다 같거나 크면 적정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시 비식별 조치의 큰 단계로 돌아와 볼까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 조치 이행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비식별 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 담당자 지정, 대장 관리, 이용 목적 달성 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관리적 보호 조치와 비식별 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구분되며, 혹 유출된 비식별 정보는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가이드라인의 점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식별 정보의 제공, 위탁한 자가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중단 요구 및 해당 정보를 회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 계약 시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비식별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재식별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을 화면의 내용과 같이 재식별 금지,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그리고 재식별 위험 시 통지 의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식별 조치 지원에 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부처별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여 비식별화 지원 및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기관의 역할은 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비식별 조치 적성성 평가단 풀 구성과 운영을 하고 K 익명성 수치 등 산업별로 필수적인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비식별 조치 적성성 스태를 점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는 결합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두 신청기관을 A와 B사라고 한다면 결합 절차는 A사가 B사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식별자를 임시 대책키로 전환하고 전문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된 원본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합 대상 정보 집합물도 두 신청기관이 각각 비식별 조치 및 적성성 평가를 수행한 후 전문기관의 결합을 요청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각 신청기관에서 만든 임시 대책키를 활용하여 결합을 수행한 후에 결합된 정보 집합물은 이용기관에게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결합 후 남은 임시 대책키 및 해당 정보 집합물은 파기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표기하였는데요. 간략하게 그림을 통하여 정리하여 보면 화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A사, B사가 동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임시 대책키와 비식별 정보를 만들어 적성성 평가를 받은 후 전문기관에게 결합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에서는 임시대책키의 매칭을 이용하여 두 식별 정보를 결합합니다. 결합이 완료되면 임시대책키는 떼어내고요. 결합된 비식별 정보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하게 되면 결합 DB를 받은 제공기관은 이용 전에 반드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전문기관의 대체키 알고리즘을 알려줘서는 안 되고 주민번호를 활용하여 대체키 생성도 제한하는 등 화면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